MLB를 사로잡은 태극기 전사. 미국인들이 한국어 응원가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한 미국 기자가 전하는 이정후와 한국 야구. 문화의 놀라운 진출 이야기, 그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스포츠 전문 기자 린다 페렐입니다. 20년 넘게 야구를 취재해왔지만 최근 제 기자 생활에 가장 흥미로운 변화를 가져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발표한 큰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스타 이정후 선수와 6년 1억 1,3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였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해외 선수 영입 소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계약 규모가 상당했지만 MLB에서는 메가 계약이 드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시즌이 시작되고 경기장을 찾았을 때 무언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오라클 파크의 한쪽 구석에서 들려오는 낯선 응원 소리와 태극기의 물결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정후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한국인 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관중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경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미국 야구장에서는 보통 7회 말에 Take Me Out to the Ball 게임을 부르고 중요한 순간에 Let's Go Giants 같은 단순한 구호를 외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팬들은 마치 축제를 즐기듯 노래를 부르고 응원 도구를 사용하며 물결치는 태극기와 함께 리듬감 있게 움직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정후 선수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첫 시즌부터 3할 2푼 4리의 타율을 기록하며 팀의 중심 타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타격 스타일은 마치 과학과도 같았습니다. 공을 정확히 맞추는 능력, 탁월한 선구안, 그리고 필요할 때 적시에 안타를 뽑아내는 재능은 분명 MLB에서도 특별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저는 문득 이정후 선수가 단순한 야구 선수가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에서는 이정후를 응원하는 한국인 팬들 사이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유학생 지수 씨는 미국에서 야구를 볼 때 늘 아쉬운 것이 바로 응원 문화였어요. 한국에서는 경기장 전체가 하나 되어 응원하거든요. 이정후 선수 덕분에 이제 우리만의 방식으로 응원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야구의 응원 문화가 어떤 것인지 더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동시에 이정후라는 선수의 배경과 그가 어떻게 KBO 리그에서 MLB까지 올 수 있었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취재는 점차 한국 야구의 역사, 문화,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의미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정후 선수 한 명을 취재하러 갔다가 저는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야구의 열정이 어떻게 미국 메이저리그의 차가운 경기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지, 그리고 이정후라는 한 선수가 어떻게 두 나라의 야구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팬들의 응원 문화에 매료된 저는 다음 날 바로 이정후 선수에 대한 자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점점 직업적 열정으로 변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전 세계 야구 기록과 통계를 찾아보던 중 제 눈을 의심할 만한 숫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정후 선수는 한국 프로야구 시절 타율 3할 4푼 1리 이상을 기록했고, 심지어 2022년에는 타율, 최다 안타, 타점, 출루율, 장타율까지 5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는 타격 5관왕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불과 24세였습니다. MLB 공식 사이트에서는 정교한 타격 능력과 준수한 주루, 평균 이상의 수비력을 갖춘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메이저리그 적응 속도였습니다. 타국의 낯선 환경, 다른 투구 스타일, 새로운 팀 문화에도 불구하고 이정후 선수는 마치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팀에 녹아들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타율 3할 2푼 4리, 2루타 부문 리그 상위권을 기록하며 MLB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개막 후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큰 차이를 만든 선수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숫자들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야구는 수치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정후 선수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인터뷰 요청을 자이언츠 구단에 보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한국 야구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KBO 리그 경기 영상을 찾아보았는데 그 열기와 분위기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관중석은 학생들의 응원전을 연상시키는 단체 응원과 노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선수에게는 각자의 응원가가 있었고 팬들은 그 노래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습니다. MLB의 차분하고 신사적인 관람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정후 선수의 아버지인 이종범이 한국 야구에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국민 타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이종범은 한국 야구 역사에서 손꼽히는 스타였고 그의 아들인 이정후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스타 선수가 된 것입니다. 이런 야구 가문의 이야기는 마치 켄 그리피 주니어와 시니어를 연상시켰습니다. 자이언츠 구단으로부터 인터뷰 승인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이미 질문 목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들과의 인터뷰는 통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방식으로는 미묘한 뉘앙스나 감정을 제대로 전달받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히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과 야구 용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홈런, 안타 정도를 외웠습니다. 비록 서툴지만 이 작은 노력이 이정후 선수와의 인터뷰에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인터뷰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정후 선수의 경기 전 루틴을 관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선수들과는 다른 점이 있는지, 그만의 특별한 준비 방식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라클 파크의 실내 배팅장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정후 선수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183cm의 탄탄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늘 침착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동양인 선수임에도 서구적인 이목구비와 우월한 피지컬은 미국 현지 여성 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 시간 전 그의 배팅 연습을 지켜보며 왜 천재 타자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이언츠 구단에서 배정해준 통역사 제이슨 장 씨의 도움으로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서툰 한국어 인사에 이정후 선수는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보인 친근함과 따스함은 경기장에서 보이는 진지한 표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런 선수의 다른 면모를 발견하는 것은 언제나 기자로서 보람찬 순간입니다. 인터뷰는 예상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정후 선수는 짧지만 정확한 영어로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했고 깊이 있는 대화는 통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MLB 진출을 꿈꾸며 영어 공부도 꾸준히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가 들려준 한국 야구의 이야기는 그저 스포츠를 넘어 한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야구는 단순한 게임이 아닌 국민적 열정이자 자부심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한 이후 경제 성장과 함께 발전해온 한국 야구는 국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이정후 선수의 아버지 이종범은 한국 야구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MLB 진출을 시도했으나 여러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아들인 이정후가 그 꿈을 이어받아 미국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이정후 선수의 활약이 단순한 개인의 성취가 아닌 세대를 넘어선 꿈의 완성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야구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미국 선수들이 홈런과 파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정후 선수는 정확성과 일관성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한국 야구의 기술적 측면이 MLB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의 팀 중심 문화가 자신의 야구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성적보다 팀의 승리에 기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의 말에서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이정후 선수가 단순한 스포츠 스타를 넘어 두 문화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배트는 안타를 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야구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였습니다. 다음 날 경기에서 저는 의도적으로 이정후 존으로 불리는 한국 팬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응원 방식을 더 가까이서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정후 존이라 불리는 오라클 파크의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으니 마치 다른 나라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를 둘러싼 한국 팬들은 자이언츠의 공격 때마다 일제히 일어나 노래를 부르고 응원 도구를 흔들었습니다. 특히 이정후 선수의 타석에서는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정후 선수는 4타수 3안타 1타점의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8회 말 동점 상황에서 결승타를 때려내는 순간은 압권이었습니다. 그의 타격 폼은 교과서적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동작 없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트를 휘두르는 모습은 마치 정교한 시계 장치처럼 정확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제 옆자리에 앉았던 한국계 미국인 여대생 수진 씨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정후 선수는 한국 야구의 자존심이에요. 그가 여기서 성공할수록 우리도 자랑스러워요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또한 그의 외모도 정말 훌륭해요. 한국에서는 연예인 같은 야구 선수로 유명했대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카메라가 이정후 선수의 얼굴을 클로즈업할 때마다 여성 팬들의 함성 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또렷한 이목구비와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는 경기장의 전광판에서도 빛났습니다. 수진 씨의 말에 따르면 그는 한국에서 이미 스포츠 스타를 넘어 연예인급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저는 자이언츠 구단의 마케팅 책임자인 브라이언 콜린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정후 선수의 영입 이후 팀의 변화에 대해 흥미로운 정보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이언츠의 SNS 팔로워 중 아시아권, 특히 한국인 팔로워가 35%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정후 선수의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 판매량은 팀 내 상위 3위 안에 들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구단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우리는 한국 야구의 응원 문화가 갖는 매력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를 MLB에도 일부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자이언츠 구단은 한국어 아나운싱 서비스를 일부 도입하고 경기장 내 푸드코트에 한국식 치킨과 김밥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분명 이정후 선수 한 명의 영향력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취재를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이정후 선수가 가진 위상과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뛰어난 타자가 아니라 한국 야구의 역사와 문화를 MLB에 소개하는 문화적 사절이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스포츠 사회학 교수인 마이클 러셀은 이정후와 같은 스타 선수의 성공은 스포츠를 통한 문화 교류의 좋은 사례라며, 그는 경기장에서의 활약만큼이나 두 나라의 야구 문화를 연결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다음 취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후 선수와 함께 성장한 한국 야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MLB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분명 한국 야구만의 독특한 시스템과 철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저를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한국 야구 문화에 대한 취재를 계속하면서 저는 오라클 파크에서 점점 더 많은 변화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후 선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한국인 팬들의 숫자도 함께 늘어났고 미국인 팬들 중에서도 그의 팬이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몇몇 미국인 팬들이 한글로 이정후 화이팅! 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시작된 이런 움직임이 점차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심지어 일부 열정적인 팬들은 유튜브로 한국어 응원가를 배워와 함께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오라클 파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이언츠의 원정 경기에서도 이정후를 응원하는 한국인 팬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LA 다저스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남가주 지역의 대규모 한인 커뮤니티가 단체로 응원을 나와 마치 자이언츠의 홈 경기처럼 뜨거운 응원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정우 선수 역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다소 긴장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훨씬 편안하게 미국 생활에 적응한 듯 했습니다. 인터뷰에서도 더 많은 영어 표현을 구사하기 시작했고 팀 동료들과의 호흡도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자이언츠의 감독은 이정우는 매일 발전하고 있다며 그는 우리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고 칭찬했습니다. 같은 포지션의 베테랑 선수들도 그의 성장을 인정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정우 선수의 활약은 다른 MLB 구단들의 관심도 끌었습니다. 몇몇 구단은 한국 선수 영입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스카우트들이 KBO 리그를 방문하는 빈도도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정우 선수가 단순한 한 선수의 성공을 넘어 한국 야구 전체에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 야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심층 취재를 계획했습니다. 자이언츠 구단의 협조로 이정우 선수의 고향인 대한민국을 방문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훈련을 받았으며 한국 야구의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취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정우 선수를 통해 발견한 새로운 야구 세계를 더 깊이 탐험할 기회가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야구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 면세점에는 KBO 리그 각 구단의 상품을 판매하는 코너가 있었고 특히 이정우 선수가 예전에 소속되었던 키움 히어로즈의 유니폼과 응원도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공항 직원 중 한 분은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는 이정우 선수에 관해 묻기도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KBO 관계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이정우 선수가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활약상을 자랑스러워하면서 KBO 리그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프로야구는 1982년에 시작되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했으면 이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리그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날에는 이정우 선수가 7년 동안 뛰었던 고척 스카이돔을 방문했습니다. 비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구단 관계자들은 저를 환대해 주었고 이정우 선수가 사용했던 라커룸과 훈련 시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타격, 수비, 주루뿐만 아니라 멘탈 트레이닝과 영양 관리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날 저녁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KBO 리그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그날의 경기는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라이벌전이었는데 그 열기는 MLB의 어떤 경기보다도 뜨거웠습니다. 특히 양팀 응원단의 조직적인 응원과 관중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마치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경기장에서 만난 한 야구팬은 한국에서는 야구 경기에 그저 구경꾼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로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한국 야구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 것 같았습니다. 관중들은 경기의 매 순간을 함께 호흡하며 선수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제가 MLB에서 목격한 이정우 존의 응원 문화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선수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한국 야구가 가진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저는 한국의 야구 전문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이정우 선수의 MLB 활약이 한국 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의 경기 중계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의 성공이 한국 야구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얻은 풍부한 이야기와 새로운 시각으로 더욱 깊이 있는 기사를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닌 두 나라의 야구 문화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 저는 한국 취재에서 얻은 풍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심층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사의 제목은 K야구 태평양을 건너온 열정이었습니다. 기사에는 한국 야구의 역사와 문화, 이정우 선수의 성장 배경,
그리고 그가 MLB에서 이루고 있는 성과와 영향력을 담았습니다. 이 기사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스포츠 전문지뿐만 아니라 주요 일간지들도 관심을 보였고 몇몇 방송사에서는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처음으로 한국 야구의 독특한 문화와 열정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정후 선수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MLB 구단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 구단에서 한국 야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왔고 일부 구단은 KBO 리그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이언츠 구단은 더 나아가 한국 현지의 야구 아카데미 설립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정후 선수의 활약은 계속되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그는 타율 3할 3푼 1리, 13개의 2루타를 기록하며 이달의 신인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투수들을 상대로도 흔들림 없는 타격을 보여주며 진정한 메이저리거로서의 면모를 입증했습니다. 자이언츠의 홈 경기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한국 음식을 파는 부스가 등장했고 매달 코리안 나이트가 열리면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구단 SNS에는 한국어 콘텐츠가 늘어났고 한국인 팬들을 위한 특별 투어 프로그램도 마련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다른 MLB 구장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LA 다저스, 시애틀 메리너스 등 한인 커뮤니티가 큰 도시의 구단들이 앞다투어 코리안 데이를 개최하고 한국식 응원 문화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는 단순히 이정후 선수 한 명의 영향만은 아니었지만 그가 이런 변화의 물결을 가속화한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한국 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KBO 리그의 경기를 중계하는 미국 스포츠 채널도 생겨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인기를 끌었던 KBO 리그의 중계가 다시 한번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팬들은 한국 야구의 열정적인 응원 문화와 빠른 경기 진행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정후 선수 자신도 이런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그저 야구 선수로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 야구와 문화를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부담감과 자부심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시즌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정후 선수의 활약은 신인왕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안정적인 성적과 팀 기여도를 높이 평가했고 일부는 그를 역대 최고의 아시아 출신 타자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정후 선수의 이야기를 넘어 그가 상징하는 더 큰 흐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구를 통한 문화 교류의 확장이었습니다. 한국의 응원 문화, 훈련 방식, 그리고 야구를 대하는 태도가 미국 야구계에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저는 다른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국 선수들의 활약과 그 영향력에 대한 후속 기사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후 선수가 열어젖힌 문을 통해 더 많은 교류와 이해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즌이 올스타 브레이크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이정후 선수는 이제 미국 야구 팬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진 이름이 되었고 현지 언론들은 그를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큰 차이를 만든 선수로 평가했습니다. 올스타전에는 선발되지 못했지만 라이징 스타 투표에서 높은 득표를 얻으며 신인 선수들 중에서는 돋보이는 성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정교한 타격 기술과 견고한 수비력은 베테랑 선수들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이정후 선수의 영향력은 야구장 밖으로도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인 커뮤니티는 활기를 되찾았고 한국 음식점들은 경기가 있는 날이면 이정후 선수의 사진을 걸고 특별 할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는 야구를 주제로 한문화 행사를 개최했고 현지 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 신청이 증가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K-팝에 이어 K-베이스볼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출신 선수들의 활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식 응원 문화와 야구에 대한 접근 방식을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일부 MLB 구단들은 이런 트렌드에 맞춰 코리안 스타일 응원석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자이언츠 구단은 이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7월 중순 구단은 K-베이스볼 위크를 개최하여
한국 문화와 야구를 소개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 공연, 한식 요리 시연, 그리고 이정후 선수의 아버지 이종범 씨의 특별 강연까지 준비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평소보다 30% 이상 많은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고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팬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정후 선수의 응원가를 함께 부르는 장면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팬들이 한국어로 이정후, 이정후를 외치며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MLB 사무국도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야구발전부서의 책임자는 한국과의 교류 확대 계획을 발표했고 KBO 리그와의 정기적인 교류전 개최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야구를 통한 문화 교류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정후 선수 본인도 이런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신감 있게 영어 인터뷰에 응하기 시작했고 팀 내에서의 역할도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젊은 선수들에게 자신의 훈련 방식과 마인드셋을 공유하며 멘토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정후 선수를 취재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두 나라의 야구 문화를 연결하고 더 나아가 스포츠를 통한 문화적 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시즌의 남은 일정 동안 이정후 선수가 어떤 성과를 이룰지 그리고 그의 활약이 어떤 변화를 더 가져올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이미 야구라는 울타리를 넘어 더 큰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의 마지막 기사를 작성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정후 선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스타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가 스포츠를 통해 어떻게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